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사암오행 자석요법 담정격, 즉 담허증으로 오는 병증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폐정격, 대장정격에서 쭉 비위 그냥 심소장, 방광, 신방광 쭉 나오자 3초 심포 쭉 나와서 간, 담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다 끝납니다. 정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 부차적으로 제가 어떤 문헌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발췌를 해갖고 또 가끔가다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뭐 이틀에 한 번 뭐 그 다음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선 중요한 삼도인 침자요법의 정격증을 전부 소화해 놔도 병의 근 60% 70%는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담정격, 즉 담허증, 폐정격은 폐허증, 심정격은 심허증, 신정격은 신허증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인식하시고, 지나간 첫 번째 내가 올린 강의 1번 쭉 내려보시면 제일 밑에 한 몇 분 정도 한 게 처음일 거예요. 그때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짧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담정격까지 자꾸만 훑어보세요. 예? 시간이 한 길어야 한 30여 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삼침법을 꼭 정복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몇 번씩 자꾸만 읽고 노트에 놓고 그러시면은 언젠가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인체의 병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신묘막측한 치료법이로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또 인체에는 그 근육, 통증, 마비감, 자꾸만 쥐가 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담허증, 즉 담정격에 소용되는 그러한 병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지럽고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 분. 그 다음 폐쇄공포증. 이게 뭐 공황장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답답하다, 공포증이 답답해, 이런 창문도 없고 그냥 좁은 공간에 딱 들어가면 사람 환장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 그리고 겁이 많고 잘 놀래. 담이 허하면 겁이 많고 잘 놀래. 그리고 마음이 허전해서 잠이 잘 안 와. 특히 독수 공방하는 여인들, 또 남정네들, 이런 사람들 오랜 시간 그렇게 혼자 지내면 잠이 안 오죠. 불면증, 담허증으로 인한 불면, 허전해서. 그 다음에 식곤증, 그리고 수족이 땀이 많이 나. 수족에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이게 또 딴 병증으로 인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담정격, 담허증으로 인한 수족다한. 자, 그 다음에 편두통. 진통제 먹어도 안 들어.
뭐 별난 진통제를 다 먹어도 안 들어. 그럴 땐 담정격뿐만 아니라 간정격도 시술 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기증. 이 담이 허할 때의 현기증은 비정격을 같이 합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정격, 비정격. 한쪽에 놓으면 돼요. 한쪽씩. 그리고 얼굴이 검고 거칠고 눈이 밝지 않고 힘줄이 자꾸만 늘어지고 그러니까 다리나 손 근육이 약해지지. 그런 것들이 심하고 머리, 눈 이런 것이 어지럽고 혼미해. 이럴 때 간정격도 시술해주고 담정격도 시술해주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 여드름, 뺨 부위에 나는 여드름, 뺨 부위에. 그 다음에 내사시라는 게 있어요. 내사시. 외사시도 있지만 내사시가 있어. 내사시. 안쪽으로 몰려서 눈동자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담정격을 사용해서 치유할 수 있다. 간정격, 담정격. 요거 사시에 필요한 특방들이에요. 눈에 그리고 아지랑이 흐릿하게 이렇게 아지랑 해요. 그럴 때 담정격. 그 다음에 피곤해서 입술에 물집이 생기고 헐어. 그럴 때에는 담정격. 또 대장정격도 쓸 수 있고 뭐 하여튼 염증이 나고 어디가 자꾸만 붓고 어디가 혼다. 이럴 때에는 총체적으로 대장정격을 딱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귀 밑에 이하 귀불알 밑에 그 턱 언저리 이렇게 만지면 뭐가 불룩불룩 자꾸만 튀어나와 있어. 어떤 거는 뭐 아몬드 씨만큼 되고 어떤 거는 호두알같이 큰 게 있고, 이거는 아주 볼 것도 없이 대장정격이야. 대장정격. 오케이? 이것은 각종 바이러스 내지는 암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뭐 나이 들어서 면역기계가 약한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귀 밑에를 슬슬 만져보세요. 거기 괜찮다 하면 겨드랑이도 한번 슬슬 만져보고, 그리고 사타구니도 만져보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잠깐 우둘두툴하게 나와 있어. 그 아몬드 씨, 호두알같이. 그럴 땐 볼 거 없이 대장정격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한숨 자주 쉬며 가슴 답답할 때, 아까도 저 위에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뭐 허전해서 잠이 안 온다. 이거 똑같은 맥락에서 오는 그런 병증들이에요. 그리고 목을 못 숙여, 목을 앞으로 이렇게 못 숙여. 이럴 때는 담정격도 사용되지만 지나간 그 방광정격이라는 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담정격, 그다음 방광정격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치유의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목 디스크, 그 목이 뻣뻣하고 찍어 누르는 듯해. 목이 뻣뻣해. 그런 사람 담정격. 강직성 척추염. 이건 간정격뿐만 담정격뿐만이 아니라 비장정격 그리고 소장정격도 번갈아 가면서 세 개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해주면 강직성 척추염이 실효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협심증, 가슴이 또 등이 이렇게 아리고 조이는 것 같아. 어? 네, 협심증. 이 협심증 문제예요, 이거. 이때는 담정격을 사용해서 이 협심증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양의가 필요해. 그 의료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왜 가슴이 답답한가? 병원에 가서 일단 모든 거 try 해봐요. 진단 받아봐.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스텐트를 넣어야 되고, 그건 넣지 않아도 그냥 조금 근육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담정격을 써도 되고, 소장정격을 써도 되고, 비정격을 써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가슴 답답하고 자꾸만 한숨을 자주 쉬어. 어휴. 가슴 답답해서 가슴도 치면서 어휴. 이런 사람들 담정격, 또 한편으로는 소장승격도 사용할 수가 있다. 소장승격. 그리고 속이 울렁울렁거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또 체한 거, 소고기 먹고 이렇게 체한 거는 비장정격을 먼저 놓고 그것이 효험이 없을 때 담정격을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체했을 때 속이 울렁울렁 그리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통풍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관절염 아니야? 남자의 이 통풍이 많이 오죠. 엄지발가락에 특히. 그래갖고 퉁퉁 부어갖고 발가락이 족외번이 돼. 족외번 같이 되는 그 병증이 있는데, 관절에 하도 부어서 족외번 같이 퉁퉁 부어. 뻘겋게 되고 거기 만지지도 못하게 그런 걸 통풍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담정격을 써보세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면 바늘로 팍팍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허리가 삐끗해. 그래서 엉덩이를 뺀 상태로 엉거주춤 똥 싼 사람 같이 엉거주춤하고 허리를 잘 못 펴. 왜? 아프기 때문에. 이런 사람 담정격을 써 보시고 안 되면은 다른 또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담정격으로 치료가 돼요. 한두 번에 치료가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그 혀를 시술해서 할 줄도 모르고 좀 그러니까 우선 좌우간 많이 경험을 쌓아야 돼. 그래서 정확한 혈 위에 딱 S극이나 N극이나 그걸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게 치유가 된다. 그리고 다리에 쥐가 많이 나. 다리에 툭 하면 쥐가 나. 저리다가 또 쥐가 나고, 그냥 이런 분들은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술지에 나와 있어요. 치매 가능성도 높다.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사람, 저리다가 또 쥐가 나고 이러는 반복하는 사람들. 담정격. 그 관절이 바늘로 콕콕콕 쑤셔. 바늘로 콕콕 쑤셔. 온몸의 뼈마디가 들 쑤셔. 그리고 아파. 이럴 때 담정격을 구사한다. 그럼 무릎이 시려워. 무릎 시려운 사람은 담정격도 쓰고 또 신정격도 쓰는데,
신정격을 쓸 때에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면 안 돼. 발이 뜨뜻하고 배가 뜨뜻하고 손발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 담정격도 주의할 일이 있어. 담정격을 딱 쓸 때에는 몸에 혈압이 높거나 몸에 혈압이 높아. 평상시보다 높아. 그러면 몸에 좀 열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유의해서 놔야 돼요. 이 담정격을 놓고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부작용도 아니고 이제 인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명현현상 같이 심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때에는 또 다른 치료법으로 그걸 거의 졸도하다시피 이렇게 정신을 놓고 쓰러진다고. 담정격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신묘막측. 내가 자꾸만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신묘막측한 게 이 삼오행 침자석 요법이에요. 그래서 삼오행 침자 요법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어깨 근육이 뭉쳐 있어. 어깨가 찍어 누르는 듯 아프고 무거워. 이럴 때는 담정격, 담이 허해서 그래.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무릎 속에 콕콕 쑤시는 관절염, 요런 거 담허증이에요. 담정격 놉니다. 그리고 발목을 잘 삐어. 예? 노인분들 이렇게 그냥 의지하는 그런 굴러가는 의지 지지대 그거 하고 가도 잘못해도 또 발목이 삐고 이래. 그런 분들은 담정격을 시술해 줘야 된다. 그 이롱이 있을 때, 그리고 귀가 아플 때, 이럴 때 감기 후유증으로 그럴 때도 담정격을 사용할 수 있고, 만성 피로, 쉬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 만성 피로야. 이럴 때는 담정격을 놓고 또 면역기계를 올리는 그런 정격들을 또 보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방통, 유방암, 유방결핵 이런 것도 담정격을 쓰고 또 위성한격이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돌려가면서 사용한다. 뭐가? 유방통, 유방암, 유방결핵 이러한 것들 담정격, 위성한격 같이 병행해서 시술한다. 그 다음에 임파결핵에도 담정격을 쓸 수 있고 임파결핵에 대장정격도 쓸 수 있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담석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담정격 써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생충. 이 기생충이라는 게 하여튼 양적인 그런 기운, 빛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으면은 이것들은 사는 환경이 아주 최악이야. 그래서 이게 회충 같은 거 그냥 변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나와서 햇빛에 두면 죽어. 이게 담이 뭐야? 담이. 오행 육기적으로 뭐야? 족소양 담이야. 소양. 그러니까 당연히 기생충들이 견뎌나질 못하지. 그래서 기생충 잡을 때 담정격도 사용한다. 그 비만인 사람, 담허증에 의한 비만.
그 뭐 한약으로는 뭐 온담탕 뭐 이런 것도 같이 그 하죠. 그리고 아주 날씬해. 에? 날씬한 아가씨가 자꾸만 또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갖고 빼싹 말라갖고 그냥 와시와시같이 됐는데 요놈이 또 관절염이 있어. 이럴 때 담정격을 시술한다. 그리고 요통이 옆구리 쪽 측부, 옆구리, 허리, 그러니까 고관절 위에, 그 골반 위쪽에 이렇게 만져지는 그 부위, 그 옆쪽으로, 그러니까 몸의 측부, 그쪽에 통증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좀 냉한 사람, 냉한 사람, 또 발하고 다리가 땡겨, 이럴 때 담정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또 히스테리, 이건 정신적이죠. 이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면 사람이 환장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신경질, 히스테리. 그리고 간질, 그리고 또 소화기 질환, 딱딱한 음식 먹으면 편하지가 않아. 뭐 이건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래도 심해. 딱딱한 음식 먹으면 심한 소화기 질환에 담정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간암, 그리고 간경화, 그리고 복막염, 복부 팽만감, 이럴 때 담정격을 필요로 한다. 간암, 간경화, 오케이? 네. 그다음 남녀 생식기병, 냉대하, 양기 부족, 발기 부전, 조루, 이런 병증에 담정격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불임에도 담정격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족 전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의학 저 병증의 그 병명인데, 다리에 쥐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각족 전근, 이게 뭔가 그냥 다리에 쥐나는 거, 그걸 각족 전근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예. 어떤 사람은 거기가 또 이렇게 마비 증상, 이렇게 만져도 살갗을 만지는 게 아니라 덩덩덩덩 하고 이상해. 남의 살 같대. 이런 뒤에 또 쥐가 와. 요거는 담허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들을 잘 이렇게 노트에다가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지고 정확하게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며칠이 될지, 한 열흘이 될지, 또 보름이 될지, 이제 좀 여유스럽게 정격증은 전부 가르쳐 드리고, 자석을 넣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이 자석을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모든 한의학적인 그런 기본 이론, 이런 것도 다 마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1편에서부터 지금 이게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46인가 47째 동영상인데 훑어봐. 계속 힘들고 짜증나도 자꾸만 읽다 보면은 귀에 들어와. 내 강의가 귀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력이 붙는 거야. 그러면 자석을 N극,S극을 구사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혈자리도 다 내가 경혈학 총서라는 게 있어, 한의학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일일이 그냥 이미지로 사진으로 해갖고 다 올려놨으니까 1편에서부터 40몇 편까지 전부 보면은
한 6개월만 죽었다 깨났다. 도인께서는 10수년을 공부를 하셨어 이걸. 그런데 한 6개월 1년 못해. 자기 병 고친다는데 이게 암병, 암 전이도 맞고 치매도 예방하고 치매도 고치고 뇌졸중, 뇌출혈이 아니고 뇌출혈도 방광전격이라는 걸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오래 걸리지.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얼마나 좋은 의학적인 그런 이론 및 임상 예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면은 못하는 거지 뭐. 그럼 못하는 거야. 본인들이 원해야 돼.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애고 하시지 말고 건강한 분들 미리미리 특히 젊은 친구들 공부해서 이 좋은 거를 자꾸만 습득하고 전수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고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삼도인 침법이 퍼질 거 아니야? 그렇게 좀 하시라고. 30, 40대 뭐해? 자꾸만 그냥 음탕한 생각만 해갖고 그냥 인생 조지지 말고 이런 거를 열심히 배우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전부 그냥 성적으로 눈만 돌려. 자기 몸 깎아내는 거 모르고 정신들 차리고 공부해.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공부를 잘 해봐. 그러면 본인들한테 좋고 자기 식구 그리고 친지들이 아플 때 이렇게 딱 한번 해줘봐. 그러면 이게 아주 신속하게 듣거든. 배 아파서 설사작작하거나 허리가 아프고 웬만한 병들 그냥 자석 4개 딱 붙이면 끝나. 길어봐야 한 3도 4도면 다 나. 신기하잖아. 신묘망측하잖아. 그런 걸 왜 안 해? 자기가 노력 안 하면은 모든 게 안 얻어지잖아.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나도 뭐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야. 난 딴 걸로 한 40여 년 이상 이렇게 experience가 있어서 도움이 돼 갖고 이걸 빨리 내 걸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나도 별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 마음이지, 마음. 정신력이지, 정신력. 한다 하는 정신력.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좋은 그런 성취를 봐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아유 친구 참 좋은 기술 가졌네 이런 얘기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아셨죠? 내 얘기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들 보시고 내가 또 필요로 한 거 단방이라는 게 있어요. 단방. 금호 김원경 선생님이 그런 얘기 잘 하다가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 횟수가 다 나와. 근데 횟수가 거기에서 지지부진하면은 그냥 안 올려. 이제 더 이상 그냥 기본이나 알고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그 뒤에 거를 왜 알려줘? 중요한 걸 안 알려주지. 공부 안 하는데 왜 알려줘 그걸? 오케이? 이거 전부 하면은
나는 사모행침 자석요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접목이 빨리 돼. 왜? 세부 생리학도 했고 한의학 그 학생들, 카이로프락틱 아이들, 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교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내 뭐라 그럴까 지식이 있어. 거기에 이제 이게 접목이 딱 되니까 확 그냥 되어지는 거지. 내 지식으로 딱 남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뭐 2, 30분 강의하는 거 강의하지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랬으면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들 것도 이거 강의 한번 그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강의할 수 있겠어?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하면은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딴 것도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게 돼.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사람 몇 배를 공부하니까 더 본인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선생 아무한테 물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배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 친구나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 좋은 거를 놓치지 말라고. 자, 이것으로 폐, 대장,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간장, 담장, 허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삼오행 침자요법의 정격증을 마칩니다. 그리고 간혹 뭐 승격증, 뭐 위승한격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짤막하게 몇 분, 한 2, 3분 내지 5분 그 내외에 병증들을 딱딱 집어서 보사법 이렇게 해갖고 올리기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이렇게 딱 보이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거로도 유튜브에 올려놔서 만족해. 만족하다고. 어떤 분들이라도 이렇게 유튜브 서칭 하다가 사모행 침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볼 거 아니야? 먼 훗날 야, 그 사람 참 묘한 거를 동영상에다 올렸구나. 이런 얘기 한 사람한테라도 들으면은 나는 It's okay, enough, okay?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총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삼오행침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병증들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지금같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시리즈로 그냥 계속 안 하고 떠뜸 올릴 테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